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더라도 이런 과정을 따라서 해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전 그 시간에 그 설치하는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라고 하는 드라이브 밑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이클립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eclipse.exe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여러분이 설치한 이클립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ADT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SDK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개의 버전별로 해서 플랫폼을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부터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앱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라고 했다면 디폴트로 뜨는 그 폴더를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만들 때 그 파일들이 저장될 위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냥 하는 대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자, New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New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안에 가보면 뭔가 새로 만들 거리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텐데요. 가장 밑에 가보시면 Other라고 있습니다. Other. 딴 거란 얘기죠. 딴 거. 자, 가보시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걸 이렇게 펼쳐보시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자,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네임. 뭔가 앱을 하나 만들 때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하면 앱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ext 버튼을 눌러보죠. 자, 처음에 여러분이 설치를 할 때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된, 이런 버전들을 아마 설치를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안드로이드가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 버전 이전에 여러 개의 버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말기는 4.0이 아니라 2.1 또는 2.2, 2.3.3 내지 이런 버전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단말기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면 최신보다는 오히려 예전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DK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버전별로 이렇게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때 2.2 버전을 하나 더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눌러보니까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데 헬로 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제 앱의 이름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org.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org.androidtown.hello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패키지라고 하는 거, 자바를 만약에 해보셨다면 소스 파일이 들어갈 폴더 같은 개념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하나의 앱을 구분하는 구분자처럼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같이 다시 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게 또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밑에 또 SDK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따라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이 단계에서 Finish라고 하는 버튼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랬더니 오른쪽 아래에 뭔가 메시지가 쭉 나오더니 왼쪽에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름의 창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소위 새로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딱 눌러보니까 이 안에 상세한 항목이 딱 펼쳐지네요. 그래서 보니까 src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소스일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눌러볼까요? 네. 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네요. 또 눌러볼까요? 이 안에 보니까 자바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빈이라든가 RES라든가 이런 폴더들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쭉 여러 개의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중에 Run A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Android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일단 Yes라고 한번 눌러볼까요? 자, Yes라고 한번 눌러봤더니 네, 디바이스가 없대요. 자, 이 디바이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 이 앱을 실행할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실행을 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쓰고 있는 단말기에 올려서 쓸 수도 있지만 PC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거기에다가 이 여러분이 만든 앱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두 번째 버튼을 눌러보시면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다시 매니저라고 하는 걸 보시면요. 눌러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뜨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뜨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걸 다시 나가볼까요? 네, 나가보면 자,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해서 여기 딱 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요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네, 똑같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22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에는 그 버전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2.2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SD카드라고 하는 데에는 128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에뮬레이터의 가상으로 또 SD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Create AVD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항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안드로이드 2.2 버전을 기준으로 한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자,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까 해보셨던 거에서 똑같이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자, 이렇게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에러하고 다르게 바로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를 새로 하나 항목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자동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 위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만든 앱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볼까요? 자, 에뮬레이터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의 성능에 따라서 뜨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얘가 하나의 단말기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CPU라든가 아니면 메모리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소모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뮬레이터가 뜨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소위 콘솔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인스톨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메시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떴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얘가 실제 단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요게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든 소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준 앱인 것 같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입력을 한 거는 앱 이름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헬로 월드 액티비티 이런 글자들이 이 화면에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백 버튼인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다시 원래 단말기에 원래 화면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뮬레이터의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신 화면은 여러분이 만든 첫 번째 앱을 실행한 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제 첫 번째 앱을 만든 거예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가 됐건 어떤 게 됐건 입력을 해서 그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지금 개발 환경에서 프로젝트만 만들면 자동으로 텍스트 하나를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줍니다. 네, 굉장히 쉽게 구성을 해주는 그런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뭔가가 하나 실행이 됐으니까 앱을 하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자, 그 단어, 자,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액티비티 이런 단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소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안에 들어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바 파일을 2번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식의 소스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마도 소스일 것 같아요. 그죠? 자바를 해보셨던 분은 자바에 해당하는 소스가 보일 거고, 자바를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소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근데 아까 보셨던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여기 있긴 하네요. 그죠? 헬로 월드 액티비티. 근데 이거는 소스를 구성하는 소위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보이는 텍스트는 아니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자바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드가 별로 없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코드가 별로 없는 데서 아까 같은 글자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스라고 하는 폴더 말고 다른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RE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레이아웃 밑에 main.xml이라고 파일이 있네요. 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소스라고 하는 데서 r.layout.mai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보니까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레이아웃에 다시 main.xml이 있네요.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main.xml이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main.xml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면 원 소스에 해당하는 XML이 나옵니다. 자,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스 안에 보니까 여기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자, 이 태그로 구성된 거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웹페이지의 원 소스를 보시면 HTML이라고 하는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가 태그로 구성된 XML 파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모르지만 얘가 텍스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텍스트라고 해서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헬로우라고 있네요. 그죠? 헬로우라고 있습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헬로우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된 뭔가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다시 value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strings.xml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다시 탭 중에서 strings.xml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니까 자, 요런 XML 파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화면에서 있었던, 그죠? 화면에 들어있었던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었던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었던 string hello라고 하는 거는 잘 보시면 자, 여기 values 밑에 strings.xml이라고 하는 파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string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hello라고 하는 거는 다시 strings.xml 파일에 가보면 hello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요 글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요 글자가 화면에 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 글자를 바꿔보죠. 정말 그런 건지. 자, 그러면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요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영을 바꾼 다음에 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위쪽에 보시면 세이브 저장 버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Run as Android Application 누르시면 되겠죠? 아, 그랬더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안녕이라고 해서 글자가 바뀌었네요. 자, 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글자를 바꿨는데, 그 글자를 바꾼 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valu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strings.xml이 있는데, 그 안에서 hello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안에 들어있는, 태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바꿔준 겁니다. 그죠?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 이걸 바꾸면서 글자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뭔가 하나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뭔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죠? 자, 텍스트를 하나, 안에서 소스로 보이는 어떤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 찾아서 바꿔봤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자, 그냥 텍스트만 그냥 뿌려주는 거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기 main.xml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여기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데서 B는 대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다시 실행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 뭔가 빨간색인데요. 자, 이걸 눌러봤더니 이게 버튼이네요. 그죠?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어떤 소위 이벤트라고 하는 걸 발생을 시키면 얘가 동작을 하겠죠. 그죠? 기능이. 자,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글자가 중앙으로 갔네요. 그죠? 자,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main.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름을 버튼으로 딱 바꿨더니 실제 화면에 버튼이 나타났어요. 아,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main.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화면을 나타내는 또는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소위 XM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 해봤던 여기 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면에서 구성한 것의 동작, 실제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제 소스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버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눌렀을 때 아무 동작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죠.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화면을 구성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 화면은 요 다른 파일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작을 하게 만드는 소스는 또 다른 파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 간에 뭔가 연결고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엔터를 하나 치시고요. 여기 안드로이드 땡땡 하신 다음에 id라고 하는 걸 하나 입력을 합니다. 자, 는 큰 따옴표 하시고 at 플러스 id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hello world activity.java라고 하는 이거 잘못 갔네요. 자, 자바라고 하는 자, 요 파일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엔터를 치시고요.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아까 main.xml이라고 하는 데서 스타트 버튼이라고 입력했었죠. 그걸 그대로 씁니다. equal 버튼 바로 하고 find view by id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r.id
점 하면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보여요. 자, 이걸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겠죠. 자, 두 번 정도 엔터를 쳐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아, 근데 여기 빨간 버튼이 나와 있네요. 그죠? 빨간 버튼 나와 있고, 여기도 빨간 표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빨간 표시 나오면 기분 나쁘죠? 네, 그러면, 자,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숫자 5가 아니고요.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는 여기에서 버튼에다가 이름 같은 걸 하나 주어졌는데요. 그 이름을 이용해서 버튼을 참조한 겁니다. 자,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줄을 입력을 해줍니다. 조금 길어지겠네요. 자, 스타트 버튼 점 하면 여러 가지 자동으로 이 스타트 버튼에 들어가 있는 소위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면 set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et on까지 입력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new onClick listener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 2번 해주시고요. 중괄호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버튼 하나 내리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빨간 줄이 나왔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드로이드 뷰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onClick listener를 선택하신 다음에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 줄이 하나 없어졌고요. 하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중간 줄에다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public void onClick 그 다음에 view v 해가지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쉬프트 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 줄이 전부 다 없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toast 점 make text mak까지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get 이라고 하는 데까지 입력을 하시면 처음 항목이 get application context가 나오죠. 자, 그거를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에서는 자, 큰 따옴표에다가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uration이라고 있는데요.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show라고 하시고 세미콜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은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고 안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메시지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토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떴다 없어지는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자, 이게 토스트 메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이 소스에서 소위 토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좀 이 입력한 글자가 좀 많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력한 글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따라서 해보니까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가 보이는 것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해보실 수가 있었죠. 자, 이제 뭔가 조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지금 안드로이드가 뭔지 안드로이드가 대충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처음 앱을 만들었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조금 아직 간단해요. 그죠? 간단하게 메시지만 딱 띄워보는 그런 정도니까 아직은 조금 뭐랄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프로그래머의 어떤 느낌은 좀 적게 드는 것 같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능을 넣어보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자, 이거를 버튼을 여러 개를 한번 넣어가지고 각각의 버튼에다 기능을 한번 주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ain.xml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있는 요 버튼만큼 여기 전체를 하나 카피를 합니다. 자,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카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두 번 쳐주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름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 또 똑같은 이름이 주어진 거니까 여기에 스타트 버튼 2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데에다가는 시작 2라고 글자를 한번 넣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또 카피를 해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버튼 3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것도 시작 3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다 글자를 넣어버렸어요. 그죠? 자, 글자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죠. 저쪽에 글자가 그대로 보이는지.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버튼이 3개가 생겼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작 2, 시작 3라고 하는 요 버튼 2개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여기다가는 글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튼 3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이름을 자, 2하고 3을 붙인 숫자를 붙인 그런 이름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소스로 가서 다시 우리가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두 번 엔터를 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엔터를 더 치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자,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코드 영역이 두 번 복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 이거 두 번째 만든 건 2, 얘도 2, 그죠? 얘도 2로 바꿔주시면 이 부분이 스타트 버튼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3, 3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게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텐트 뭔지 모르지만 인텐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인텐트 my 인텐트는 new 인텐트. 그 다음에 인텐트 또 입력하네요. 그 다음에 액션 이건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하시고 뷰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uri.pass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를 입력을 합니다. 자, m.naver.com 자, 이렇게 엔터를 하시면 쭉 입력을 했고요. 쭉 입력을 한 거에서 또 빨간 줄이 나왔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컨트롤 S 눌러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는 스타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뒤에다가 my intent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 3개가 있고요. 두 번째 버튼 쪽 코드를 바꿨으니까 이걸 눌러보시면, 뭔가가 바뀌었네요. 그죠? 화면이 바뀌면서 웹브라우저가 떴습니다. 웹브라우저가 떴고 여러분이 지정한 웹사이트로 접속을 했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한 게 뭘까요? 자, 지금 최신 뉴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백 키를 눌러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해준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두 줄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딱 떴네요. 네, 뭔가 많은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보죠. 자, 여기 두 줄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 두 줄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거기 안쪽 부분에 토스트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가 그대로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사한 데에서 여기 HTTP로 시작하는 이 사이트 주소 대신에 다른 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EL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010-7788-2234 실제 전화할 건 아니니까요. 가짜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컨트롤 F11을 눌렀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이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버튼에다가 기능을 넣은 거니까요. 자, 세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자, 눌렀더니 네, 아까 웹브라우저처럼 새로운 화면이 떴는데 이번에는 전화 걸기 화면이 떴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여기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실제 전화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 버튼을 누르면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버튼을 3개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아직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았어요. 자, 뭐냐면, 자, 지금 버튼 3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눌렀을 때 단순히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웹브라우저도 막 보여주고, 사이트 접속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 화면으로도 막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웹브라우저만 그냥 띄우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화면을 새로 만들 때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처음에 뜨는 화면이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만든 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얘가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이 액티비티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화면을 이 메인 화면에서 그 화면을 띄워주고 다시 그 화면에서 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네, 쉬운 거는 복사,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헬로 월드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고 뜹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소스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뭔가 수정을 해서 집어넣었던 그게 그대로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첫 번째 버튼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자바 소스 말고요. 자바 소스 말고 이 자바 소스에서 layout.main이라고 하는 거 하고 레이아웃에 main.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얘가 처음에 만들어진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화면의 화면 구성을 하는 이 화면의 화면 구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요 main.xml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요. 레이아웃 폴더를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new activity.xml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했던 두 개의 버튼은 없애버리죠. 이렇게 선택해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ML이라고 하는 XML 파일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new activity. 자, new activity.java 파일에 가서 여기에 있는 main이라고 하는 거를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단계 남았네요. 자, Hello World Activity.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이 수행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밑에다가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더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inten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자, my intent는 new intent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걸 여기다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new activity.class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start activity 해놓고 my intent라고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자, 뭔지 잘 모르지만,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새로 만든 new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띄워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코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밑에 android manifest.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걸 두 번 클릭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android manifest.xml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안에 activ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 잘 모르더라도 activity에서 두 번 엔터를 치시고요. 세 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꺽쇠 표시를 하나 하면 뒤에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hello world activity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 만든 new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 3개가 뜨겠네요. 자, 안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버튼을 눌렀더니 버튼이 눌렸어요 나오는데 갑자기 버튼이 하나로 바뀌었네요. 자, 이거는
원래 있었던 첫 번째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 복사해서 만든 새로운 화면에 들어있는 버튼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백 버튼,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똑같이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 전화 걸기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거를 없애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하나의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new activity 이게 자꾸 연결됐네요. new activity라고 하는 요 파일에 들어가 있는 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봤어요. 네. 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도 없는데, 자, 우리가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 봤고요. 그 하나의 화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프로젝트만 만들면. 그 안에 그냥 글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글자를 한번 바꿔봤고요. 오, 그랬더니 여러분이 직접 뭔가 코드를 건드린 게 됐죠.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버튼으로 만들어 봤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간단하게 메시지가 보이는 그런 동작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이 너무 단순하니까 그거를 웹 브라우저도 띄워보고 전화 걸기 화면도 띄워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웹 브라우저나 이렇게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닌 그런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화면을 만들어서 다른 화면을 그 만든 다른 화면을 띄워보는 그런 과정까지 해봤습니다. 자, 약간 그 코드를 입력하거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따라가는 게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뭔가 했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게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츰차츰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될 겁니다. 자, 설명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또는 쉽게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충분히 다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은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거구나라고 감만 잡으셨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따라하기를 다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